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9월 23일 장 끝나고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오늘 월요일인 줄 알고 반상회 안 하느냐고, 참여한다고.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봐드릴 건데, 오늘 뭐 다른 얘기보다는 간단하게 시장하고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밀어드리고 있는 항공 여행주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선순위에 있는 애들이 막 튀어나가죠. 그럼 후순위에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 종목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우리 지금 잘하고 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항공 여행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1선에 있는 주식이고요. 2선, 3선에 있는 애들도 키 맞추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뭐 주말에 한 번 더 영상 올려드리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뭐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사실 지난 주말에 헝다그룹 이슈, 그죠? 근데 제가 그 지난 주말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는, 그래, 근데 소위 뭐 남들이 얘기하는, 그죠? 남들이 얘기하는 뭐 뭡니까, 파산, 그죠? 예,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제2의 리만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그거는 우리 기자분들이 하는 얘기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솔직히 물론 최근에 있었던 악재들 중에서 이 악재는 조금 센 악재였죠. 그죠? 예. 자, 이건 중국 상해 증시인데요. 반전이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행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로 사실은 미증시도 그렇고, 자, 이거는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영향 받았죠. 그죠?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니케이 한번 보실래요? 일본 니케이도, 그죠? 이렇게. 근데 홍콩 증시 오늘 좀 반등 나오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뭐 이거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조정 다음에 기간 조정 옆으로 들어가는, 늘어지는 이런 흐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다행인 거는 우리 시장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일단 매를 피했습니다. 비를 피했습니다. 그죠? 오늘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죠.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헝다가 뭐 리만 브로더스나 이런 거랑 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냥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리만, 이거는 금융회사입니다. 부동산 회사고요. 그렇죠?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에 관련된 그런 파생 상품들, 그죠? 그게 금융권에, 그죠?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뭐 도미노 쓰러지듯 연쇄적으로 흘러갔던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헝다 이 이슈를 소위 체계적인 위험으로,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죠? 리만 사태 이후에 금융 시스템이 정비가 됐죠. 그죠? 예. 근데 얘는 부동산 프로젝트 회사예요. 예. 보유 자산이 애시당초 금융 자산이 없어요. 소위 여러분들 잘 아는 땅,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땅 가진 놈이 많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이만 이런 땅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집니다. 건물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소위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 가진 놈은 안 망합니다. 예. 땅 가진 놈은 안 망합니다.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헝다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 은행들이라든지 많이 투자했겠죠. 중국 중앙정부가 사실은 규제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헝다에는 지방정부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헝다의 위기는 지방정부의, 그죠? 뭐라 해야 될까, 부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악재와, 조금 센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파괴력 있고 영향력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상해져. 어차피 해결 볼 거니까요. 그런 과정의 중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오늘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항공 여행주들 얘기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으로 가면 돼요. 거긴 아직 싼 주식들이 많아요. 오르지도 않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16%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16,000원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거의 80% 육박을 하고요. 최소한 50% 이상은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요. 제가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죠. 거래 재개된 다음에 이렇게 급락할 때 이게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말만 기회가 아니라 난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때 16,000원, 17,000원, 18,000원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냐. 나의 목표는 없다. 그런데 나는 최소한 3만원까지는 끌고 갈 것이다 라고 그랬죠. 이건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했어. 3만원에 가면 팔려는 게 아니라 3만원에 가면 그 윗단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원 이상 갈 거라는 거였어요. 3만원은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000원을 뚫었습니다. 그죠? 오늘 트리거 역할을, 이렇게 폭등한 트리거 역할을 했던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실래요? 해외여행이 다시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 그죠? 특히 아시아나 사이판행, 아시아나 예약자가 연말까지 1,000명을 돌파했다. 그죠? 예. 작년 이맘때랑 비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올 봄에, 여름, 한 5, 6월, 6, 7월 대비해서는 뭐 10배 이상 이미, 그죠? 늘어난 수치인 거고요. 이거는 회복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근데 회복의 시그널이 한참 있기도 전에 이미 투자를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볼 게 이겁니다. 우리 소위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뭐 좀 있으면 아마 전 세계 1위 정도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미국도, 그죠? 우리 연휴 기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도 11월에 해외여행 이 규제를 해제할 것이다. 그죠? 잠깐만요.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미국이 11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휴장할 동안,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어요. 관련한 주식들이. 그죠? 예. 그래서 항공 여행주들, 크루즈 이런 애들이 다 좋았습니다. 미국도 11월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호주도 락다운이지 않습니까? 호주도 아마 곧 문을 열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그동안의 항공주들에 대한 걱정은 사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계속 불발이 됐었던 건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냐, 황골 탈퇴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누리는 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소위 우리 양은블럭으로 보면 사실 이때서부터 거의 전부 다 매집입니다. 저희도 매집한다라고 그랬죠. 주식이 빠진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죠? 전혀 없습니다.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실적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급으로 보면 됩니다. 연기금을 주목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언제냐면 지난 7월 16일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 자금은 계속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장기성 자금이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그죠? 우리 뭐 블로그로 보더라도 이 거래량에서 알지 못하는 이 거래가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매집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지 않습니까? 파란 블록 한두 칸은 의미 없고, 그죠? 잘 누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먼저 사서 누워 있으면, 그죠? 우리가 먼저 깔고 누워 있으면 남들이 다 올려준다고. 그죠? 예. 저는 3만 원 이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정말 사실 한 10년 만에 주가 입장에선 가장 큰 기회가 왔다. 왜?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이 클 때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폭발을 이미 감지를 하고 지난 7, 8월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사두시고
누리시라고 그래. 이제 수익이 뭐 최소 50에서 많게는 80%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죠? 편안하게. 솔직히 내일 음봉 떨어진다고 해서 그 수익률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 10년 만에 가장 좋은 주가를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대한항공 여기가 2010년도입니다. 쫙 죽어서 솔직히 살 일이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뭐 매매나 하는 거지만 작년에 9월 10월달 여기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빠지면, 그죠? 더 사는 거예요. 최근에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낚싯대 있잖아요. 제가 주식에 낚싯대를 던지는데 고기가 문 놈은 계속 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수익률을 누리는 거예요. 더딘 놈은 냅두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 많이 빠져. 그럼 사는 거예요. 야, 여기는 좀 더디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어. 우리 이거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항공 28,000원, 29,000원. 지금 34,000원입니다. 이거 뚜껑 엽니다. 이거 대한항공. 지금 항공주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미리 투자를 시작했던 거고요. 그 진해온은 권리락이었습니다. 이거 진해온입니다. 오랜 시간 투자하고 있지만 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플러스, 뭐 여객 다 실적 좋습니다. LCC의 부담은 뭐였습니까? 응? 사실 이쪽은 뭐 여행도 살아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죠? LCC 사실은 존폐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해연은 유상증자로, 제주항공은 감자와 유상증자로 시간을 벌었고요. 그죠? 좋은 수였습니다. 유상증자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됐고요. 저는 이 뚜껑을 열 거라고 보여집니다. 25,000원에 있는 뚜껑. 그래서 주식을 항공주들 팔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단 한 주도 팔지 않습니다. 오늘 진에어의 수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똑같습니다. 그죠? 거래 제기된 다음에요. 똑같습니다. 이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도 뚜껑 열 거라고 생각. 왜? 그동안에는 부담됐던 게 뭐야? 야, 이거 부담스러워. 자본 잠식도 될 수도 있고. 근데 다 그죠? 그 악재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진에어, 제주항공, 여기 한진칼이 있었죠. 한진칼도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낚싯대를 계속 들고 기다. 더디잖아요. 더디면 보유하는 거예요. 덥지? 더디면 보유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매도인가? 더디다가 갑자기 깨지면 어떻게? 저가 매수의 기회예요. 왜? 우린 저 꼭대기에서 주식을 산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저는 사실 카카오를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사지 않습니다. 이유는 좀 얘기해드렸는데 이만큼 사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많이 누렸어요. 지금 안 해요. 계획이 없고. 근데 반대로 이런 애들은 오른 게 없어. 오른 게 없어요. 항공주도 그랬고요. 지주사 여기가 저점이었고요. 좀 기다리면 돼. 그런데 한진칼도 재미난 게 있어요. 야, 여기 수급동향 보면 아주 재밌어. 주가는 계속해서 뭐 6만원 중반, 초반, 중반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6만원 초반대에도 계속 6만 한 2, 3천원대, 4천원대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 소위 제 연기금 거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 가져갑니다. 여행주 한번 보실까요? 저는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이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밀어드렸어요. 하나투어도요, 얼마 전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급등했죠. 근데 그 전날이 언제냐면 월요일이 여기에요. 급등하기 전날. 여기 화요일이고요. 여기 월요일. 여기 월요일 야간 만상일 때 제가 보니까 하나투어 전 직원이 정상 근무 1년 반 만에, 거의 뭐 1년 반 만에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건 소위 뭐 인간 지표격으로, 그죠? 아니 왜 나와서 일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투어를 투자한 것도 오래됐습니다. 여기 11월부터 해서 쭉 왔고요. 그 다음에 요런 가격대도 제가 좀 해보시라고 그랬어. 이건 더딘 가격대. 근데 더디다 갑자기 깨지니까 어때? 매도가 아니라, 이건 뭐 손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손절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매수야, 거꾸로. 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뭐 항공 여행주도 그렇지만 다른 거, 뭐 카지노도 그렇고, 뭐 면세점이니, 뭐 백화점이니 이런 애들도 사실 지금 보면 거의 다 실적주로 보면 실적 개선주입니다. 턴어라운드 줍니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그렇죠? 턴어라운드의 정점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된 애들도 있지만 시작도 안 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디다가 여기는 받아내는 거야. 제 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식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베스트셀러. 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뭐 진짜 단기간에 가장 성공한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토는 이거 뚜껑 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발적인 수요, 보복 수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항공여행이나 이런 관련한 주식들이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그죠? 모두 투어, 하나 투어도 지금 계속해서 연기금은 매수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모두 투어 여기서부터 투자했는데, 그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제가 여기서 해보시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깨졌네? 더 받으시라고 그랬죠. 매수하거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제가 또 별표도 남겨드렸어요. 없으면 하시라고. 오늘 5% 넘게 올랐습니다. 전 이거 뚜껑 열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줍니다. 야, 그건 너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생각하는데 뭐 개인들은 다 팔고 얘들은 다 사잖아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생각대로 똑같이 움직여주고 있어. 개인 투자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여행주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말이죠. 미국의 이쪽 애들도 한번 볼까요? 미국 주식들도. 잠깐만 보시죠. 이건 보잉인데 한 210달러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고 있네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 이제 항공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재미난 일이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 그 댈러스 연은 총재 있죠.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얼마 전에 자기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 애플도 나오고, 뭐 테슬라도 나오고, 뭐 구글도 나오고, 아마존도 나오고 다 좋아. 얘네들이 작년 코로나 때 뭐 엄청나게 오른, 그죠? 빅테크 주식부터 해갖고 뭐 전기차의 대표준 테슬라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유독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못 오른 애가 얘하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뭐 아무튼 뭐 또 한 종목인데 그 뭐 이름이 작은 종목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요. 참고하십시오.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미국도 우리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처럼 이제 FS 풀 서비스를 하는 애들하고 저가항공사랑 이제 나눠서 보는 거죠.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물류 쪽도 그렇지만 사실은 해외 쪽이 살아나야 돼요. 여객이. 근데 최근에 주가는 여기서 머물고 있어. 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이 이거고요. 이건 기간 조정입니다. 옆으로 눕는 거.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기 18달러에서 지금 20달러 사이에서 놀고 있습니다. 놀면 놀수록, 그죠?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를 더딘 구간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깨지면 어떻게 돼? 더 사면 돼. 시작하면 누리면 되는 거고요.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 유나이티드 항공도 마찬가지. 왜? 오른 게 없어요.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깨지면 사면 되고, 팔을 담궜다가 이거 뚫으면 또 하면 됩니다. 그죠? 델타는 전날에 3% 올랐는데 제가 이런 자리들을 항공주들 사시라고 그랬어요. 이 박스 하단에서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나 뭐 사우스웨스트 이런 애들도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익스피디아. 자, 부킹홀딩스는 덩어리가 좀 크기는 해. 자, 지난번에 이 네모박스에서 제가 이 주식을 사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 이게 얼마였냐면 2100. 지금 얼마야? 2400. 아이고. 그죠?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미국도 어차피 열리게 되어 있고 위드 코로나로 뭐 더 할 게 없어요. 이제는 기다렸다가 또 나중에 치료받으면 돼요. 독감처럼 달고 살아야 돼요. 2차 백신 맞고 부스터샷 이후에는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어차피 열고 가야 돼요. 이제 에어비앤비 제가 이 가격 130에서 140달러는 좋은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장기 투자로 저는 이 윗단을 열고 볼 거라고 그랬죠.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도 아마 이 윗뚜껑 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어비앤비 마찬가지. 이게 얼마입니까? 220달러. 뭐 넘을 거라고 보이죠. 익스피디아 최근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얘네들도 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백화점 메이시스도 여기서 이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올라서고 있습니다. 뚜껑 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국 시장으로 가서 우리 카지노 주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애들은 항공 여행주들이 있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도 있어요. 쭉쭉. 뭐 카지노도 있을 것이고, 여기 뭐 면세점 같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뭐 백화점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뭐 있습니다. 카지노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시장 대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감이 있죠. 볼 수 있다는. 더딜 때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깨지면 사는 거라고 그랬죠. 저는 이 뚜껑을 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해야 되나? 덥네요. 파라다이스 GK 같은 외국인 카지노도 이렇게 더디다가 죽었을 때 이 네온 박스 있죠? 이게 좋은 자리였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시간을 기다리면 돼. GK를 런해든 마찬가지예요. 자, 중국 정부가 마카오 카지노를 추가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에 대해 얘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거는 부수적인 재료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지금 미국에 있는 카지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뭐 마카오 카지노 운영하고 있는 애들은 주가가 좀 더 떨어졌잖아요. 악재로 해서 떨어졌지만 걔네들도 장기전으로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면세점주 있죠. 뭐 호텔신라, 신세계. 근데 면세점, 백화점 이거랑 같이 엮어서 보는 게 화장품. 화장품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애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1선에 있는 애들이 있고 2선, 3선 이런 식으로 쭉 있죠. 근데 호텔신라 같은 이런 면세점주들도 지금도 좋은 자리예요. 이 덩어리. 자, 여기는 더딘 구간이었고요. 더딘 구간에서 이렇게 술렁이면서 깨졌습니다. 증시가 깨졌잖아요. 그때. 그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파는 게 아니라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차근히 진득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순서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뭐 예를 들어서 CJ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CJ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사실 그동안 워낙 많이 죽였잖아요. 여기입니다. 시간 투자 왜 못합니까? CJ, CGV 극장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줬죠. 제가 해보시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늘어지면 어떻게 놔두면 돼.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더딘 애가 있었습니다. CJ ENM. 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항공 여행주 중에 많이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늦었다고 하면 제가 아시아나항공 늦었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계속 보유할 거라 과감하게 할 사람들은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른 주식을 사면 된다라고. 응? 그죠? 대한항공이 여기입니다. 그때가. 그죠?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뭐 지네요? 이런 애들 다 이 가격이었습니다. 하나투어 여기였습니다. 여기 하나투어입니다. 응? 모두투어 여기였습니다. 아, 예.
이제 여러분들은 국내 항공 여행주 쪽에서는 늦은 것과 늦지 않은 거를 구별을 해야 되죠. 내가 한국에 이제 항공주들이 좀 늦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죠? 저는 이제 LCC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미국 주식을 해도 돼요, 항공주. 그죠? 여행주 계속 누리는 거고요.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3선 그 위에 4선 뭐 뒷순위에 있는 애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들고 뭐 진해연한, 그죠? 뭐 제주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주식 갖고 있으면서 내가 반도체 가진 거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전 반도체를 하지 않아요. 진작에. 그죠? 전혀 부럽지가 않다. 왜? 이건 시장의 논리죠. 그죠? 예. 내일 이들 주식이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그래왔듯이 내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이 가장 화려합니까, 여러분들? 가장 화려하지 않아요. 저는 화려할 때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가장 화려할 때. 가장 최악일 때 사서 가장 화려할 때까지. 하지만 망하지 않을 회사가. 이게 제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 한 권을 보면서 그거 하나만 잘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호텔 신라니 뭐 이런 애들도 얘기하고 뭐 카지노 주식도 얘기하고 다른 거 했지만,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이다. 이 주가는 대표적으로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건 최저점입니다. 여기 얼마? 처음 시작한 건 여기 15만원, 16만원, 막 17만원대였습니다. 30만원까지 100% 올랐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주식은 먹을 게 많아지는 거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더라도 아마 3분기 실적 불확실성을 벗고 나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될 겁니다. 나중에 기억을 해두셨다가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 요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문을 열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그죠?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처음 시작하면서 솔직히 자기 주관이 분명하거나 약한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들은 이 주식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진짜 수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나는 이 주식을 삽니다, 투자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가까운 미래를 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누리는 주식을 보듯이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자리들이라든지, 그죠? 아직 나한테 큰 성과를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나타날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은 요 얘기 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28만원대. 오늘 사실 연휴 아니었으면 더 올랐겠죠. 근데 이거 셀트리온인데요, 저는 이 네모박스 블럭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화려하지도 않고. 계속 갑니다. 가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또 주말에 한번 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연휴 기간 동안 다행이죠. 시장이. 네. 자, 좋은 날씨 많이 누리시고요. 내일 뵙죠. 안녕.